제1부 웰빙 산속 생활의 지혜와 세계의 탐구 클립 1 거대한 물결. 안녕하세요, 약산일링입니다. 지금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웰빙과 웰에이징, 그리고 웰다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단어들을 유행어처럼 가볍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운동 좀 하고 좋은 상조 회사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철학이자 과학입니다. 오늘 약산일링TV에서는 전 세계 6대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정책부터 세계 최고 석학들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대본을 산속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속에서 삶을 관조하는 약산일링이 그 자연의 지혜를 더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생 지침서를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장시간의 대장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생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진정한 삶의 만족, 웰빙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클립 2, 웰빙의 정의와 아시아의 충격적 사례. 도대체 웰빙이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웰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회적 안녕입니다. 나 혼자 건강하다고 웰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 아시아의 부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2년 부탄의 4대 국왕은 GDP, 즉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버렸습니다. 대신 GNA, 즉 국민총행복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웃느냐를 국정 목표로 삼은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탄 정부의 정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자연 환경을 60% 이상 보존한다. 둘째, 전통 문화를 지켜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통치를 한다. 이런 정책 덕분에 부탄 국민들은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의 평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대국인 한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아졌지만 자살률은 높고 행복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부탄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웰빙은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자연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준엄한 사실입니다. 저는 산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부탄이 지키려는 그 자연과의 조화가 저를 먼저 맞이함을 느낍니다. 새벽 안개와 마른 나뭇가지의 소리,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웰빙이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깨닫습니다. 웰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과 나무에게서 멀어질 때 불안이 싹 트는 것입니다. 클립 3, 유럽의 웰빙, 휘게와 얀테의 법칙. 이번에는 복지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의 덴마크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덴마크는 UN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웰빙 강국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웰빙 비결은 휘게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됩니다. 휘게는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소박한 일상.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휘게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얀테의 법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 법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즉,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보다는 평등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덴마크 정부의 정책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병원비 전액 무료라는 강력한 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웰빙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 유럽의 웰빙은 개인의 마음 수양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클립 4. 북아메리카 마음챙김 명상. 세 번째로 자본주의의 심장, 북아메리카 대륙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역설적으로 웰빙 지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과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웰빙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 열풍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성공과 성취만을 쫓던 미국 사회가 이제야 내면의 평화 없이는 성공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웰빙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 때도 단순히 보기 좋은 공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점을 찍고 나면 결국 인간은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클립 5, 1부 마무리 및 2부 예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북미를 돌며 각기 다른 모습의 웰빙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탄의 행복 철학, 덴마크의 평등 문화, 그리고 미국의 마음챙김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웰빙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의 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안티에이징 주사를 맞는 것이 웰에이징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인 제2부에서는 전 세계 장수촌 블루존의 비밀과 노년의 삶을 축제로 만든 남미와 오세아니아의 놀라운 웰에이징 실태를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십시오. 제2부 클립 6 웰에이징 숙명과 완성. 안녕하세요, 약산 힐링입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웰빙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은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것. 그래서 서글프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끼십니까? 현대 사회는 늙음을 마치 질병처럼 취급하며 필사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안티에이징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약산 힐링 TV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에이징을 말해야 합니다. 웰에이징은 흐르는 시간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품위 있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제2부에서는 전 세계 장수촌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늙음이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임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클립 7, 텔로미어의 비밀과 블루존. 먼저 과학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우리 몸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것이 다 닳아 없어지면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가짐, 그리고 인간관계였습니다. 블랙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고립된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훨씬 빨리 짧아져 노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이론을 현실에서 증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5대 장수촌이라 불리는 블루존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등이 그곳입니다. 이곳의 100세 노인들을 연구한 댄 뷰트너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텃밭을 가꾸고 언덕길을 걸으며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아이 문화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모아이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 모임을 뜻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지지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클립 8. 아시아의 해법, 일본과 싱가포르.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초고령 사회의 최전선에 있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은 일찍이 골드 플랜이라는 국가 전략을 세웠고 지금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살던 곳에서 끝까지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30분 거리 내에 병원, 요양시설, 마트, 주민센터를 모두 갖추게 했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왕진을 오고 간병인이 도시락을 배달해줍니다. 덕분에 노인들은 낯선 시설에 갇히지 않고 익숙한 이웃들 속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또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싱가포르는 3세대 동거 주택 정책을 펼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파격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합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들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가족을 다시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클립 9, 신대륙의 도전, 호주와 캐나다. 이번에는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호주의 노인들은 그레이 노마드라고 불립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캠핑카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며 여행을 즐깁니다. 호주 정부는 이런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마이 에이지드 케어라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어 그들이 여행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북미의 캐나다 역시 노인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포 시니어 프로그램이 그 증거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은퇴한 노인들이 가진 지혜와 기술을 사회적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합니다.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효능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양제이자 항노화제입니다. 클립 10. 남미의 지혜 플랜데비다. 마지막으로 정열의 대륙 남미 코스타리카로 가봅니다. 이곳 니코야 반도의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플랜데비다입니다. 우리말로는 삶의 계획 혹은 살아갈 이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인터뷰한 102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오후에는 이웃집 옥수수 수확을 거들어줘야 하거든요. 거창한 성공이나 돈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그 소박한 확신이 세포의 노화를 막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클립 11 2부 마무리 및 3부 예고. 시청자 여러분, 세계 곳곳의 웰에이징 현장을 둘러보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를 지키는 따뜻한 관계, 일본처럼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호주처럼 멈추지 않는 모험심,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살아갈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늙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렵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인 제3부에서는 클립 4. 아시아의 변화, 대만과 한국. 그렇다면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는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웰다잉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을 제정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존엄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호스피스 제도를 정착시켰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생명 교육을 통해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중심의 문화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문화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립 5 세계의학계의 경고, 란셋위원회.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인 란셋위원회는 최근 죽음의 가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묵직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현대 사회가 죽음을 병원이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는 이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전통 사회를 보면 죽음은 온 마을의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춤과 노래로 고인을 배웅하며 죽음을 삶의 다음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란셋 보고서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경청 그리고 작별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클립 6 3부 마무리 및 다음 예고. 시청자 여러분, 영국의 호스피스부터 미국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란셋 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가장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마침표가 있어야 그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좋은 죽음이 있어야 좋은 삶이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모두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다음 영상인 대망의 마지막 제4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약산 힐링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제4부 실천 100세 인생을 완성하는 구체적 행동 강령. 클립 1 구슬을 꿰어야 보배다. 안녕하세요. 약산 힐링입니다. 우리는 지난 3부까지의 영상을 통해 전 세계 6대주를 넘나들며 긴 여행을 했습니다. 부탄의 행복에서 웰빙을 배웠고 일본과 코스타리카에서 웰에이징을 찾았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웰다잉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비밀 지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4부에서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약산 힐링의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클립 2 웰빙 실천법 자연과의 접속.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웰빙을 위한 자연과의 접속입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부탄과 덴마크 사람들이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루 30분 흙 밟기입니다. 거창한 등산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이것을 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땅으로 빠져나가고 자연의 전자가 몸으로 들어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항우울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 웰빙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웰빙의 시작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맨발로 마당에 흙을 밟고 차가운 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합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도시의 100가지 수련보다 낫다는 것을 매일 체험합니다. 제3부 웰다잉 산속의 비움 철학과 존엄한 마침표. 클립 1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약산 힐링입니다. 우리는 1부에서 잘 사는 웰빙을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잘 늙어가는 웰에이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 웰다잉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매년 겨울을 맞이하며 웰다잉의 철학을 배웁니다. 가을에 무성하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뼈대만 남기는 나뭇가지. 그것이 곧 자연의 웰다잉 철학입니다. 채우는 것만큼 비우는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나무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이자 휴식인가요?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죽음을 의사가 정복해야 할 실패나 패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 한마디 못하고 외롭게 떠나는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깨닫고 있습니다. 죽음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3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죽음의 질이 높은 나라들의 놀라운 시스템과 철학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평온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클립 2. 웰다잉의 성지. 영국과 유럽의 호스피스. 전 세계에서 죽음의 질 지수가 1위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현대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발상지입니다. 1997년 영국의 의사 시슬리 손더스는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소중합니다. 이 철학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전략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장 편안한 장소인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국 의사들은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솔직하게 말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논합니다. 통증을 조절해주는 완화 의료팀이 집으로 찾아오고 가족들이 환자와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사례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나라는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죽음을 주제로 토론하는 데스카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자신의 장례식 음악과 수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했기에 역설적으로 남은 삶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클립 3. 북아메리카의 선택, 자기 결정권.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환자 자기 결정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기계에 의존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지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외과 의사인 아툴 가완디는 그의 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현대의학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연장하는 데만 집착하느라 삶의 내용을 돌보는 것을 잊었다. 그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레이징 실천법, 연결과 역할.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웨레이징을 위한 연결의 끝맺기입니다. 2부에서 우리는 텔로미어 연구와 블루존의 장수, 비결이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지인에게 전화를 거세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나만의 플랜드 비다를 만드세요. 코스타리카 노인들이 가졌던 삶의 이유 말입니다. 은퇴했다고 사회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일도 좋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 소박한 역할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시들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명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창조적인 문화 활동은 노년의 삶의 지루함을 없애고 뇌를 가장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정신적 영양제입니다. 웰다잉 실천법, 아름다운 정리. 세 번째 실천 과제는 웰다잉을 위한 아름다운 정리입니다. 3부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죽음 준비가 곧 삶의 완성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세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가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의료기기에 의존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엔딩 노트를 써보세요. 유산 상속 같은 골치 아픈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내 장례식에 틀어줬으면 하는 음악, 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은 누구에게 줄지 소소한 바람들을 적어두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은 비로소 농밀해집니다. 종합정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려면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자연에 맡기는 웰빙, 사람 속에서 내 역할을 찾는 웰에이징, 그리고 떠날 때를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이 세 가지는 튼튼한 세발 자전거의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6대주의 수많은 사례와 연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약산 힐링의 대기획 다큐멘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품위 있게 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저 약산 힐링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힐링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약산 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기본은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겁니다.